네, 안녕하십니까. 쿼드 드론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드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드론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드론에 대해서 개발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적에, 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만 너무 이렇게 그쪽을 포커싱해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걸 무슨 RC 비행기라든지 뭐 그냥 날아다니는 거 조종하는 어떤 완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어, 사실 우리나라의 드론이 보급이 된 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된 거는 사실 2018년, 19년 20년 뭐 이제 그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된 게 주로 이제 RC 모형 비행기라든지 RC 드론 뭐 이런 쪽에 취미나 이제 그런 이제 조종하고 날리면서 이렇게 그런 데서 촬영하고 뭐 이런 레이싱, 특히 RC 드론 레이싱 쪽에 하시던 분들이 이 우리나라의 드론 시장이 이제 처음에 확산될 적에 그쪽에서 좀 집중을 해서 가져왔고,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드론 시장이 현재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그게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실 예, IT의 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로봇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드론을 무슨 완구처럼 생각을 하시고, 뭐 DJI 드론 뭐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뭐 이러면서 날리면서 이렇게 조종하고 뭐 그러면서 이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측면에서들 보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제 모빌리티의 운송 수단이고요. 예, 그 운송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또 윤택하고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사회적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사회적인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지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현재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의 두 가지가 융합된 움직이는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운송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움직이는 로봇인데요. 즉,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인데요.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우리나라의 초기에 드론이 보급된 이 시발점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좀 이걸 무슨 뭐 부품 중국에서 싸게 사가지고 조립만 잘하면 내가 조종기 가지고 잘 날리면 된다. 그러면 드론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이게 제가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육 쪽에 일을 하고 또 이 드론을 또 나름대로 저희 쿼드 드론 연구소에서 드론에 대해서 어, 계속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사실 이 드론이라는 걸 우리의 실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공부를 하시는 젊은 세대 분들, 또 그리고 새로운 직종으로 전환을 생각하시고 계시는 뭐 기존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이거를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드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직장을 지금 구하시는 뭐 젊은 세대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실제적으로 현재의 시점에 맞는 올바른 드론의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일단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IT입니다. 네, IT의 한 부분이고요. 드론이 무슨 취미, 뭐 레저,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그 취미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중국에서 왕구 사다가 조립하셔가지고서 열심히 뭐 만드셔갖고서 날리시면 돼요, 즐겁게. 뭐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자기 돈 가지고 열심히 사가지고 만드셔갖고 잘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유튜브 영상 요즘 많이들 올리고요. 뭐 그걸로 레이싱 하고 싶으시면 레이싱 하시면 되고, 뭐 그런 뭐 카메라, 요즘 DJI 카메라 드론 사면 카메라 좋은 거 달려 있으니까 사진 열심히 찍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드론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산업 체계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인프라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우리 생활의 산업에 그걸 녹일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드론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IT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드론 안에 하나의 컴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컴퓨터가에는 당연히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어 있죠. 우리가 PC를 보더라도 PC에 보면 PC에 OS, 윈도우즈라는 OS가 있고, 또 리눅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분투라든지 데비안이라든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 OS가 탑재가 돼야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 드론에도 FC라고 하는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컴퓨터가 들어있고요. 그 컴퓨터에는 당연히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OS가 들어갑니다. 그 드론의 OS가 들어가게 되고요. 드론의 OS, 그리고 그 드론의 OS를 우리가 윈도우즈 뭐 컴퓨터를 받으래도 윈도우즈만 갖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즈 위에 오피스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음악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많은 앱들이 윈도우즈 위에 또 깔리게 되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론에서 우리가 이제 이 드론을 가지고 내가 어떤 뭐 그 지형 정보를 매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매핑과 관련된 드론의 소프트웨어들이 그 드론에 탑재가 되고, 또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탑재가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그리고 이제 드론이 요즘 이제 추세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드론에 탑재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드론에도 하나의 컴퓨터고 컴퓨터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그 위에 탑재돼서 동작을 하게 되면서 드론이 이제 자동화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면서 운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드웨어 측면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항공기 공학 쪽에 관련된 부분이 많죠. 예, 이제 항공기에 필요한 소재라든지 또 그리고 다이나믹스, 예, 항공역학, 예, 그런 어떻게 공중에서 이 운행체가 차량이 비행체가 이 공기 중에서 효율적으로 날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항공역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소재공학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펠러라든지 모터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기계공학 또 예, 자동차 공학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융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공학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IT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IT 측면에서 보면, 예,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만들어진 하나의 구조체, 예, 그리고 하나의, 예, 이 기계인데요. 결국은 보면 이 기계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드론의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네. 우리가 하드웨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하드웨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사실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하드웨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드론이 효율적으로 하늘을, 예,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뭐 요즘 뭐 수소 가지고도 뭐 하고 하지만은 이 드론이 하늘에서 오랫동안, 예,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소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 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거는 드론 내부에 탑재된 FC 컨트롤러와 이제 컴패니언 컴퓨터에서의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측면이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안에서 본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펌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뭐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 같은 오픈 소스 펌웨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상용 OS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DJI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이제 상용 OS가 되겠고 그 안에 OS가 당연히 탑재가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론들이 이제 상용 제품들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드론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펌웨어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를 하죠. 펌웨어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펌웨어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상용 OS, 상용 펌웨어를 상용 FC와 상용 펌웨어를 사용을 하느냐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드론을 직접 모든 걸 다 개발을 해서 내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상용 드론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드론 하드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 펌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 FC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자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뭐 개발자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예.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좀 개발을 해서 드론을 우리가 산업 현장에 빨리 응용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소스 기반의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또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서론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좀 이
서론 부분에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드론 공부를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드론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시 예전에 드론을 갖고 들어오는 그 정부 쪽의 책임자라든지도 그렇고 그 팔아먹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완전히 인식을 다 버려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시작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드론을 그냥 무슨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잘만 날리면 드론 잘하는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한국 드론 산업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많은 돈을 지금 그 중국에 그냥 퍼다 주면서 기술 개발은 해놓은 거는 진짜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뜻이 있으신 분들이 드론 공부를 좀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해서 기초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기초 지식을 좀 쌓아서 우리가 독자적인 드론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개발 소프트웨어는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오픈소스 기반에서 드론 개발을 할 적에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플라이트 컨트롤 FC입니다. FC라고 하는 게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CPU와 IMU라고 하는 지작의 가속계가 포함된 이제 지작의 운행 센서가 이제 그 안에 달려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합이 돼서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FC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드웨어에는 당연히 컴퓨터이기 때문에 OS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OS가 이제 오픈소스 기반에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게 아드파일럿과 PX4가 되겠습니다. 아드파일럿과 PX4는 뭐 둘 다 시초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아두이노 기반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재미로 만들기 시작한 위 기반의 그 이제 그 FC를 만들기 시작해서 시작된 이제 어떤 공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뭐 상당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가 오픈소스 기반의 드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와 또 상용 제품들의 상당히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드파일럿과 PX4 이 기반에서 드론을 제작할 적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그럼 주변에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펌웨어 개발 측면은 사실 이제 아드파일럿이라든지 PX4가 다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GitHub에 다 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상당히 크게 발전이 되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거기에서 질문하고 서로 얘기해 가면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모디파이해서 새로운 펌웨어를 개발을 할 수도 있게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건 공부하기가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요. 얼마 전에 저희 세미나에서도 이제 그 FC 펌웨어를 개발하시는 분이 나와서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도 하나의 이 분야가 되겠고요. FC 컨트롤러를 만드시려면 당연히 이제 FC 컨트롤러의 펌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 펌웨어는 다 소스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소스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고 커뮤니티도 있으니까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많은 그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주 그 기본적인 그 공학적인 그 지식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PID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PID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해서 FC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그 EKF라고 하는 그 확장 칼만 필터의 PID 컨트롤러를 아드파일럿도 그렇고 PX4도 그렇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든지 IMU 센서라든지 거리 센서라든지 하는 그 센서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PWM이라든지 뭐 I2C 뭐 이런 UART 뭐 이런 그 센서들 간의 통신 메커니즘, 통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다 C 아니면 C++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C 아니면 C++ 사용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C나 C++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돼요. 뭐 C나 뭐 C++ 랭귀지 처음 기초 뭐 이렇게 뭐 헬로 월드 뭐 이런 거 해봤다고 뭐 이거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거의 뭐 C나 C++ 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5년 이상 C나 경험이 있으시고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다면 뭐 컴퓨터를 본다면 윈도우즈 OS를 만들다든지 우분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그런 레이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OS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봤을 때 윈도우즈 OS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피스,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앱들도 있겠고요. 엑셀 앱도 있겠고요. 한글 뭐 이런 앱도 있겠고요. 뭐 우리가 음악 듣는 뭐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동영상 보는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드론에도 당연히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합니다. 드론을 자율적으로 날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FC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FC를 움직이게 하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분야가 이 컴패니언 컴퓨터에서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 안에는 마브로스라든지 파이마브링크, 드론킷, 마브 SDK 대표적인 이렇게 네 가지의 개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마브로스도 그렇고 마브로스라고 하는 거는 로스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개발 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마브링크라고 하는 파이썬 기반의 마브링크 개발 프로그램이 개발 툴이 되겠고요. 그 드론킷이라고 하는 또 파이썬 기반의 개발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마브 SDK라고 하는 PX4 기반의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툴이 SDK 개발 툴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개발 툴킷이라고 해요. 보통 개발을 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개발을 좀 해보신 분들은 라이브러리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건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내가 1부터 뭐 100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내가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고 싶어. 근데 세상에 찾아보면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묶음을 제공을 해줍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짤 필요가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라는 개념이죠.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는데 그 책의 제목만 알고 내용이 어떤 건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책을 가져다가 그냥 보면 되는 거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적에 이미 세상에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 만들어진 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그 라이브러리들의 툴킷들이 크게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발 툴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에 하나가 지상 관제 툴입니다. 드론이 우리가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에 참 드론을 시작을 완전히 잘못해 놔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인식이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요. 뭐 드론이 그냥 조종기 가지고 뭐 카메라 핸드폰 쳐다보면서 날리면 이게 드론인 줄 아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세요. 예,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 드론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지상의 관제센터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드론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지상과 이 드론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체계가 필요하죠. 그게 무슨 뭐 조종기 가지고 뭐 레버로 움직여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드론과 이 지상의 센터의 컴퓨팅 시스템과 서로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브링크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지상 관제센터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지상 관제센터에는 똑같이 하나의 통신 관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 우리가 여러 가지 무인 그 이동체가 요즘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즉 다루는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가 그런 그라운드 컨트롤 컴퓨터라고 하는 하나의 한 분야가 되겠고요. 이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큐브라운드 컨트롤, 미션 플래너, 마법 프록시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GCS입니다. 이 GCS가 이제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이 GCS 또는 GCC라고 하는데요. GCS를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지형 정찰을 한다든지 매핑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GCS와 다르게 우리가 산업에 특화된 또 하나의 지상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쪽에 개발하는 분야가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브로스, 파이마브링크, 드론킷, 마브 SDK 가지고 이 GCS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제가 항상 저한테 지금 서울드론 아카데미에서도 그렇고 이 드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항상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마브링크를 먼저 이해를 하셔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